안녕하세요.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가만히 귀 기울여 그대로 읽어주는 인생 낭독가 문일순입니다. 부모 교육을 10년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이미 사랑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더 아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 우리 아이 안에는 어떤 씨앗들이 숨어 있을까? 무지갯빛 상상을 하면서 고된 하루를 버티는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귀여운 아이들 재롱과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님들의 굳은 의지로 영유아기를 잘 보내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왜 내가 떨렸을까요? 우리 아이가 또래 관계는 잘 맺을 수 있을까? 학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막상 성적을 받아보고 다른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씩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떤가요? 내가 알던 우리 아이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달라진 아이. 쑥 커버린 아이의 모습에 당황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어느새 불안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노심초사하거나 아이에 회피하거나 꾹 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다 보면 내 양육 방식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부족한 나를 탓하거나 아이를 원망의 눈초리로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쉬우면서도 마음을 툭 건드리고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한 권의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시사 만화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카툰, 연극, 각본 등으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한 줄스 파이퍼의 그림책으로 은은한 색상과 만화풍 그림체 위에 유머와 상상력이 잘 버무려진 이야기의 힘이 강력합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는 그림책입니다. 조진의 엄마가 말했어요.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야옹. 아니야, 조지. 엄마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 자, 조지야, 짖어봐. 조지가 짖었어요. 꽥꽥. 조지는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짖을 때마다 야옹, 꽥꽥, 꿀꿀, 매 다른 동물 소리가 납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조지를 병원에 데려가고 의사는 조지의 입속에 손을 넣어서 고양이, 오리, 돼지, 소를 차례로 꺼냅니다. 모든 동물을 꺼내고 나니 그제서야 멍멍 짖습니다.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엄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조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조지에게 짖어보라고 합니다. 조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부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조지에게 짖어보라고 합니다. 조지가 야옹 하자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멍 하고 짖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가요? 내가 정한 어떤 틀, 우리 아이는 이래야 해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어린이들은 작지만 온전한 한 명의 사람입니다. 즉, 미성숙해도 나됨이라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유일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 인식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즉각적인 반영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양육자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조지는 엄마가 바라본 모습에 멍멍 강아지보다는 더 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의 요청에 따라 조지 목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고양이와 오리를 꺼내고 더 깊숙이 넣어 돼지를 꺼내고 마지막에 더 깊숙이 손을 넣어 소를 꺼내는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대부분의 반응은 의외라는 듯 놀라고 재미있어하고 손뼉을 칩니다. 조지라는 작은 강아지 안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있을 줄이야. 이런 마음과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동물들이 하나씩 꺼내질 때마다 놀람과 안도의 표정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의외로 조지의 표정은 편안해 보입니다. 드디어 다시 짖어보라고 했을 때 조지는 멍멍 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엄마는 팔짝 뛰며 기뻐했지만 길거리를 걸으며 자랑 삼아 엄마가 다시 짖어보라고 하자 조지는 안녕 합니다. 여기서 엄마는 조지의 원래 모습을 찾아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과 남들이 기대하는 조지의 모습을 찾아주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지가 짖은 게 아니고 짖어봐 라고 엄마가 항상 먼저 말을 하면 조지가 짖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입니다. 엄마의 가치 기준에 아이를 맞추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의 잠재력이나 고유성을 보려는 엄마의 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오리도 돼지도 소도 조지가 가진 특별함과 고유함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인간중심 상담의 대가 칼 로저스는 가치 조건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애정을 얻으려는 아동의 욕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유기체의 욕구와 상충되는 목표를 갖게 된다. 아동은 긍정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학습한 자기의 유기체적 경험을 완전히 회피하거나 부인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맨 끝 장면에서 조지는 안녕? 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자기 존중적 욕구가 살아있다고 보입니다. 엄마는 이때 실망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아이의 욕구를 인정하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지는 참 멋진 아이입니다. 조지야, 짖어봐는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첫 번째로 읽어주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 아이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벼운 책이지만 다양한 질문거리를 주는 책이어서 많은 부모님이 공감하고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읽어보시면서 나의 조지는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